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거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셀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 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고 정치적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바꾼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헌법재판관이나 중앙선관위원을 추천할 때에도 국회는 여야의 균형을 이뤄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에서도 인사추천권을 여야에 균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행포를 똑똑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질질 끌며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이야말로 역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 여당도 거대 야당도 영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규칙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헌법적 망신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2024년 정치인에게 양심은 무엇입니까? 무도하고 폭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가짜 권력, 즉 비선 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6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2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만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 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윤석열 검사의 말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별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런 정신을 녹여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3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